관리일이나 하는 주제에 며느리는 사람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제가 가장 초라해지는 순간마다 멀지 않은 곳에 늘 비슷한 그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순이의 사연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응원의 댓글 부탁드려요. 행운 가득한 하루 되세요. 지금 순이의 사연 시작합니다. 62해를 살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매일 새벽 5시 반에 낡은 유니폼을 입고 아파트 관리소 문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순이였고 그날도 어김없이 같은 시간에 철문 자물쇠를 돌렸습니다. 이 단지에서 순이의 하루가 어떻게 끝나게 될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형광등 스위치를 올리자 관리소 안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졌습니다. 벽에 걸린 점검표를 한 장 뜯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 감독, 지하 1층 복도 전구 교체, 게시판 공지 교체, 옥상 배수구 점검. 빼곡한 목록을 훑는 순이의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두꺼운 고무장갑을 끼고 분리수거장으로 나갔습니다. 종이박스 더미 속에 음식물 봉투가 터져 있었습니다. 순이는 허리를 숙이고 맨손으로 골라냈습니다. 장갑 틈으로 스며든 국물이 차가웠지만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30년 가까이 해온 일이었습니다. 분리수거를 끝내고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바람에 한쪽이 떨어진 공지문을 핀으로 다시 고정하고 지난달 것은 떼어냈습니다. 지하복도로 내려가 깜빡이는 전구를 새 것으로 갈아 끼웠습니다. 사다리 위에서 전구가 환하게 들어오는 걸 내려다보며 순이의 어깨가 한 뼘쯤 펴졌습니다. 화려한 일은 아니었지만 이 단지가 돌아가는데 자기 손이 닿아 있었습니다. 아침 8시가 넘자 단지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출근하는 입주민들이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순이가 창구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돌아오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한 입주민이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도 까딱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뒤따라 나온 여자 입주민이 창구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줌마, 우리 집 앞에 택배 박스 좀 치워줘요. 복도에 나뒹굴고 있잖아. 네, 바로 확인할게요. 여자는 대답도 듣기 전에 이미 돌아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빈 인사에, 그 당연한 말투에 익숙했습니다. 관리소 아줌마란 원래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로비 유리문이 열리며 높은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한쪽 어깨에 명품 가방을 걸치고 한 손에는 커피잔을 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지수였습니다. 걸음은 빠르고 턱은 살짝 들려 있었습니다. 순이와 눈이 마주칠 일이 없는 각도였습니다. 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라, 오늘 지하 주차장 바닥 공사가 있단다. 혹시 차량 이동이 필요하면 말해줘. 지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만 가볍게 흔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런 건 문자로 보내요. 바쁜 사람 붙잡지 말고. 뒤따라 걸어오던 다른 입주민이 지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관리소장이에요? 지수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여기 그냥 아줌마 한 분 계시는 거 아닌가요? 순이의 손이 창구 위에서 멈췄습니다. 인사를 건넨 입이 그대로 닫혔습니다. 지수의 구두 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순이는 무릎 아래로 두 손을 내렸습니다.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다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배운 표정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옆동 경비실에 김 경비원이 관리소에 들렀습니다. 소장님, 점심은 드셨어요?
아, 네. 김밥 싸온 거 먹었어요. 매일 김밥이시네. 가끔은 따뜻한 것도 드셔야죠. 괜찮아요. 익숙한 게 편하니까요. 소장님은 항상 그러시네요. 괜찮다, 익숙하다. 가끔은 안 괜찮아도 되는 거 아시죠? 순이가 고개를 들어 김경비원을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 입꼬리만 살짝 올리고 말았습니다. 고마워요. 이 경비원님. 김경비원이 돌아간 뒤 순이는 책상 위에 놓인 빈 김밥통을 바라봤습니다. 아침에 혼자 싼 김밥이었습니다. 뚜껑을 닫는 손이 평소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관리소 창구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들자 경비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반백머리가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유니폼이 어색할 만큼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현철이었습니다. 관리소장님, 삼동복도 끝 정구가 나간 지 사흘째입니다.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셔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민원이라기엔 목소리가 너무 조용했고 불만이라기엔 눈빛에 날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점검표를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삼동이요. 확인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교체할게요. 빠른 대응 감사합니다. 어르신 한 분이 어두워서 넘어지실 뻔했거든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중으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아닙니다. 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소장님.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철은 그 말을 남기고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어깨가 한번 미세하게 멈칫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지만 그대로 걸어나갔습니다. 순이는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듣는 인사말이었는데 그 경비원의 목소리로 들으니 뭔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는지는 순이 자신도 몰랐습니다. 저녁 7시 단지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순이는 관리소 안에 홀로 앉아 오늘의 점검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펜을 움직이던 손이 문득 멈췄습니다. 아침에 스쳐 지나간 지수의 목소리가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바쁜 사람 붙잡지 말고. 짧은 말이었는데 하루 종일 목 안쪽에 걸려 있었습니다. 순이는 볼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단지 사이로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누군가는 밥을 먹고 누군가는 웃고 있을 거였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시선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지수의 얼굴 대신 오후에 왔던 경비원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유니폼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또렷했던 눈, 문 앞에서 잠깐 머뭇거렸던 어깨,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던 조용한 목소리. 별것 아닌 장면들인데 자꾸 겹쳐졌습니다. 순이는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다 혼자 웃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리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고개를 한번 세게 저은 뒤 불을 껐습니다. 관리소 문을 잠그고 나오는 순이의 걸음은 늘 그랬듯 조용했습니다. 거친 손이 열쇠를 주머니에 넣는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발걸음이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가벼웠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시어머니 몰래 전화 한 통을 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부동산 중개업자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순이의 아침은 똑같았습니다. 5시 반에 일어나 유니폼을 입고 관리소 철문을 열고 점검표를 꺼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순이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틀 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관리소 창구에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반백머리를 단정하게 넘기고 경비 유니폼을 입은 남자 현철이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들다 말고 손에 든 펜을 멈췄습니다. 또 왔구나 하는 생각이 얼굴에 잠깐 스쳤다가 지워졌습니다. 소장님, 이동 4층 복도 화분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서 어르신들이 지나다니실 때 걸려 넘어지실 수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순이는 점검표를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이동 4층이요. 화분은 입주민 공용이라 관리 주기가 따로 있어요. 다음 주 정기 점검 때 같이 확인할게요. 다음 주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이 할머니가 화분 받침에 발이 걸려서 비틀거리셨거든요. 순이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도로 닫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화분 배치가 복도 폭에 비해 넓다는 건 순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력이 부족해서 미뤄두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확인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소장님. 현철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문을 나서다 말고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참, 이동 3층 복도 끝 소화기 점검 스티커도 유효기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혹시 확인되시면 같이 부탁드려도 될까요? 순이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한 번에 2건이었습니다. 소화기까지요. 네, 적어 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말씀드려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확인해야 할 건 확인해야죠. 현철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순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볼펜을 책상 위에 톡 내려놓았습니다. 이틀 전에는 전구, 오늘은 화분에 소화기까지. 말투는 정중한데 내용은 빈틈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순이는 점검표 위에 화분 이동 확인, 소화기 스티커 확인이라고 적으면서 평소보다 글씨에 힘이 들어간 걸 느꼈습니다. 펜을 놓고 나서도 손가락이 한동안 힘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관리소 앞 복도에 택배 박스 10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 발송용 용지와 청소용품이 한꺼번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박스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허리가 삐끗하는 느낌이 있었지만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2번째 박스를 집어드는데 손이 미끄러져 바닥에 털썩 떨어졌습니다. 순이는 허리를 펴고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3번째 박스에 손을 뻗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박스를 먼저 들어 올렸습니다. 현철이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아무 말 없이 옆에 서서 박스를 양손으로 안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순이가 손을 내밀었지만 현철은 대답 없이 박스를 들고 관리소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내려놓을 자리를 눈으로 찾더니 구석 선반 옆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 나와서 복도에 남은 박스를 다시 들었습니다. 아니, 진짜 괜찮다니까요. 순이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현철은 고개만 가볍게 끄덕이고 다음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4번째, 5번째, 순이가 말릴 틈도 없이 박스가 하나씩 관리소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순이는 어쩔 수 없이 나머지 박스를 같이 들었습니다. 나란히 박스를 옮기는 동안 둘 사이에 말은 없었습니다. 현철의 손은 크고 단단했고 무거운 박스를 드는데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의 손이라기엔 너무 익숙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지막 박스를 내려놓자 현철이 2 손을 탁탁 털었습니다. 순이가 입을 열려는 순간 현철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현철의 등이 복도 끝으로 멀어지는 동안 순이는 관리소 문턱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한번 세게 저었습니다. 관리소 안으로 들어와 정리된 박스 더미를 바라봤습니다. 선반 옆에 가지런히 놓인 모양이 순이 혼자 했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빈틈없이 반듯했습니다. 순이는 자기도 모르게 박스 위에 손을 얹었다가 뗐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온기인지 골판지에 거친 감촉인지 뭔가 이상한 게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김경비원이 관리소 문 앞에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소장님, 아까 이 경비원이 박스 옮기는 거 봤어요. 꽤 무거웠을 텐데 혼자 다 하셨네요. 아, 마침 지나가다가 도와준 것 뿐이에요. 그래도 보통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괜찮은 사람인가 봐요. 뭘 그런 걸로 괜찮고 아니고를 따져요. 순이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김경비원을 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책상 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때 관리소 앞 게시판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가 창문 너머로 내다봤습니다. 현철이 경비실로 돌아가는 길에 게시판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공지문을 읽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무언가를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꽤 오래 서 있다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로비 쪽에서 익숙한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수였습니다. 외출복에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린 채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창구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지수의 시선이 관리소 앞 복도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아까 현철이 박스를 옮기던 그 자리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수의 걸음이 살짝 느려졌습니다. 관리소 창구 앞을 지나치다가 멈췄습니다. 순이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심한 척했지만 입꼬리 한쪽이 미세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경비원이 새로 왔어요? 순이는 평소보다 2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응, 한 달쯤 됐을 거야. 그래요. 아까 지나가는데 관리소 앞에서 뭔가 옮기고 있길래. 지수의 말투는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순이를 보는 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처럼 순이의 표정을 후쳤습니다. 순이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만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움켜쥐어졌습니다. 택배가 많이 와서 도와준 거야. 별것 아니야. 별것 아닌 걸 왜 설명해요? 지수가 피식 웃으며 한 발 돌아서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어깨 너머로 순이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어머니, 경비원한테까지 일 시키면 안 되죠. 괜히 입주민들한테 안 좋게 보여요. 시킨 게 아니라 도와준 거야. 그게 그거죠. 지수가 돌아섰습니다. 구두 소리가 다시 또각또각 멀어졌습니다. 순이는 창구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마지막 한마디가 관리소 안에 남아서 맴돌았습니다. 별것 아닌 걸 왜 설명해요? 순이는 자기가 왜 설명했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순이는 볼펜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따라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가 넘었습니다. 단지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관리소 안에는 순이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점검표를 정리하는 척했지만 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경비원이 퇴근 인사를 하러 창구를 두드렸습니다. 소장님, 저 먼저 가볼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참, 아까 이 경비원이 경비실 쪽으로 들어가면서 소장님 얘기하던데요. 순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얘기요? 뭐 별거 아니고 소장님이 이 단지 오래 관리하신 것 같다. 뭐 그런 말이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요? 네, 그냥 지나가듯이. 왜요? 무슨 문제 있어요?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김경비원이 나간 뒤 관리소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까 현철이 박스를 내려놓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들어서 내려놓고 돌아간. 고맙다는 말을 못한 게 계속 걸렸습니다. 순이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누가 짐 좀 들어줬다고 이렇게까지 머릿속에 남을 일인가.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저을수록 현철의 얼굴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반백머리 아래로 보이던 눈빛, 유니폼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반듯했던 자세.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스쳤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주 먼 기억의 끝자락에 걸린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이마를 손으로 짚었다가 내렸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파트 창문마다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노란 불, 하얀 불, 따뜻한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 안에 가족이 있고 저녁 밥상이 있고 웃음소리가 있을 거였습니다. 순이의 시선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관리소 안에는 형광등 불빛 하나뿐이었습니다.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껐습니다. 관리소 문을 잠그고 주머니에 열쇠를 넣었습니다. 오늘따라 열쇠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걸음을 옮기는데 아까 지수가 했던 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별것 아닌 걸 왜 설명해요? 순이의 발걸음이 잠깐 느려졌다가 다시 원래 속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현철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주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순이는 여느 때처럼 점검표를 들고 단지를 돌고 있었습니다. 이동 4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화분이 벽 쪽으로 깔끔하게 옮겨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 현철이 민원을 넣었던 바로 그 화분이었습니다. 순이가 아직 손을 대기 전이었는데 누군가가 이미 정리해 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갸웃하며 경비실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김경비원이 경비실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김경비원님, 이동 4층 화분 혹시 누가 옮겼는지 아세요? 아, 그거요. 이 경비원이 어제 퇴근 후에 혼자 옮겼더라고요. 순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현철 씨가요? 네. 그런데 소장님, 저도 좀 이상해서 물어봤거든요. 왜 민원을 넣고 본인이 직접 옮기냐고. 뭐라고 하던가요? 별말 안 하고 그냥 어르신들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그랬대요. 근데 말이에요. 김경비원이 커피잔을 내려놓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번에 칠동박 아저씨 있잖아요. 소장님한테 큰 소리 쳤던 분. 쓰레기 분리수거 때문에 고함 치셨잖아요. 네, 기억해요. 그 다음날 이 경비원이 민원 넣었던 거 기억나세요? 칠동복도 정구교체. 순이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박 씨가 관리소 창구 앞에서 소리를 지른 바로 다음날 현철이 칠동복도 정구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때 순이는 그냥 까다로운 입주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 경비원이 7동 정구 점검하러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박 아저씨가 복도에 있었거든요. 이 경비원이 박 아저씨한테 정구 점검이니까 잠깐 비켜달라고 했는데 그게 한 30분이었어요. 30분이요? 네. 그 사이에 소장님은 이미 퇴근하셨고요. 결국 박 아저씨가 그날 소장님 다시 안 만난 거죠. 순이는 점검표를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종이가 살짝 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현철이 넣었던 민원은 정구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박 씨가 순이한테 또 따지러 오는 걸 막으려고 일부러 시간을 끈 것이었습니다. 화분도 소화기도 전부 그런 식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 없이 경비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점검표를 접었다 펼쳤다를 반복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관리소 문을 열고 의자에 앉았지만 한동안 펜을 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민원 기록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현철이 넣었던 민원들의 날짜와 내용을 하나씩 손가락으로 짚으며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전구, 화분, 소화기, 날짜를 하나씩 대조해 봤습니다. 전부 누군가가 순이에게 거칠게 대한 직후에 들어온 민원이었습니다. 순이는 민원 기록부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두 손으로 표지를 꾹 눌렀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다가 놓았습니다. 30년 가까이 이 자리를 지켰지만 이렇게 자기를 챙겨준 사람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관리소 앞을 지나가는 현철의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순찰을 도는 중인 것 같았습니다. 게시판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한쪽 구석에 붙어 있는 오래된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단지 입주 초기에 찍은 행사 사진이었습니다. 벌써 20, 30년은 된 사진이었는데 현철은 꽤 오래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준서였습니다. 순이는 전화를 받으며 관리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마디만 듣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준서야. 이번에도 안 됐어. 순이의 손이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입이 열렸지만 소리가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괜찮아. 괜찮지 않아, 엄마. 벌써 5번째야. 괜찮다니까. 다음에 하면 돼. 다음이 있을까?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이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서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집안을 떠받쳤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3개씩 뛰며 생활비를 보탰고 시험 공부는 그 뒤로 밀렸습니다. 30이 넘어서야 겨우 책상 앞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늦은 출발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준서야, 내가 미안할 건 하나도 없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이는 전화기를 귀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끊긴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걸레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줍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관리소 형광등이 윙윙 울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순이는 몸을 움직여야 살 것 같아서 관리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30년 가까이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분리수거를 하고 전구를 갈고 민원을 받고 몸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생각이 멈췄습니다. 그게 순이가 버텨온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전화로 미안하다고 말할 때 순이의 무릎이 살짝 꺾였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등에 굵은 핏줄이 보였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고 이 손으로 단지를 닦았습니다. 순이는 그 손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순이가 집에 들어갔을 때 거실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준서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외출복 그대로였습니다. 협력사 관리팀장이라는 직함에 걸맞게 옷매무새는 단정했지만
표정에서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빠, 다음엔 좀 다르게 준비해봐요. 같은 방법으로 5번 떨어지면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뒤에 있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판정이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 말고 그 장면을 봤습니다. 나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준서의 눈치를 봤습니다. 아들이 아내 앞에서 더 작아지는 꼴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자리를 뜨며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너무 오래 끌면 서로 힘들어지잖아요. 그 말이 거실에 남았습니다. 순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컵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싱크대 위에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밤 9시가 넘어 순이가 집을 나섰습니다. 관리소에 두고 온 서류가 있어서 다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현철이었습니다. 야간 순찰을 도는 중인 것 같았습니다. 둘은 거의 동시에 멈췄습니다. 현철이 먼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도 따라서 끄덕였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철이 먼저 발걸음을 옮겨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순이도 반대쪽으로 걸음을 뗐습니다. 세 걸음쯤 갔을 때 순이가 멈춰 섰습니다. 돌아서며 현철의 등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까는 감사했습니다. 현철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만 보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 목소리가 복도에 짧게 울렸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는데 순이의 귀에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아주 먼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은 울림이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는지 어디였는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현철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순이는 그 뒷모습이 가로등 불빛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사람 곁에 있고 싶어서 경비 일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김경비원이 언젠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한번 저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소를 향해 다시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유니폼 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지만 순이는 지퍼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남편 몰래 전화를 껐습니다. 진동으로 울리는 화면 속 이름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이가 부엌에서 밥을 푸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지수였습니다. 평소라면 부엌에 들어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 현관으로 직행하는 게 지수의 매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커피 한 잔 타드릴까요? 순이의 손이 주걱 위에서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지수를 봤습니다. 지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고 목소리에 평소 없던 부드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타먹을게. 아니에요. 제가 타드릴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믹스커피 맞죠? 순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가 찬장에서 커피를 꺼내 물을 끓이는 동안 순이는 밥상을 차리면서 몇 번이고 지수 쪽을 힐끗 봤습니다. 지수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컵을 데우고 커피를 젓고 쟁반에 올려서 식탁까지 가져왔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순이의 등 뒤가 서늘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관리소에서 고생 많으시죠? 히터 잘 나와요? 응, 괜찮아. 감기 조심하세요. 어머니가 쓰러지시면 우리 다 큰일이에요.
지수가 웃으며 식탁을 나갔습니다. 순이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함이 손에서 가슴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입안에 남은 맛이 씁쓸한 건 커피 때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지수가 거실에서 구두를 신으며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경비원 있잖아요. 이현철 씨. 순이의 손이 설거지통 안에서 멈췄습니다. 현철 씨가 왜? 아니, 제가 괜히 신경이 쓰여서요. 저번에 이름을 검색해 봤거든요. 전에 중견기업 임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협력사 쪽에 아는 사람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지수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얼굴은 거울을 보고 있었지만 눈은 거울 속 순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전 직장에서 좀 문제가 있었대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만두고 경비 일을 시작한 거래요. 주변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순이는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그릇을 문지르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스펀지가 접시 위에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갑작스러웠다나 봐요. 주변에서 말이 많았대요. 지수야. 순이가 돌아봤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아, 어머니. 저도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그 사람이 어머니한테 너무 친절하잖아요. 세상에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은 없다고. 지수가 구두를 신으며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람이 그러는데 그 사람 전에 있던 단지에서도 여자 관리소장한테 그런 식으로 접근했대요. 거기서도 짐 들어주고 민원 넣어주고 똑같은 방법이었다고. 순이의 등이 굳었습니다. 스펀지를 쥔 손에서 거품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수는 웃으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순이는 싱크대 앞에 서서 흐르는 물소리를 한참 들었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았습니다. 물이 그릇 위로 넘쳐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지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바로 뒤에 이상한 느낌이 따라왔습니다.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손을 닦았습니다. 수건을 쥐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풀렸습니다. 관리소에 출근한 뒤에도 지수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검표를 펼쳤지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 직장에서 문제가 있었다. 아내분 돌아가신 것도 갑작스러웠다. 걱정하는 척하면서 던진 말들이 하나씩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김경비원이 관리소에 들렀습니다. 소장님, 오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아니에요. 잠을 좀 못 잤어요. 요즘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쉬엄쉬엄 하세요. 고마워요. 김경비원이 나간 뒤 순이는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쉬엄쉬엄이라는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쉬는 법을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오후 1시쯤 관리소 창구 앞으로 현철이 지나갔습니다. 순찰을 도는 중이었습니다. 현철이 창구 쪽을 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순이도 끄덕이고 짧은 인사를 나눴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검표를 들여다보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목이 뻣뻣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현철의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창구 앞에서 한 발짝 멈칫했습니다. 순이를 봤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점검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현철의 눈이 잠깐 좁아졌습니다. 뭔가를 읽으려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가볍게 끄덕이고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순이는 현철이 지나간 뒤에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현철의 등이 보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현철이 게시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래된 행사 사진이 붙어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현철은 한참을 거기 서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점검표 위에 아무것도 적지 못했습니다. 관리소 열쇠를 3번 돌렸습니다. 문은 첫 번째에 이미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이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관리소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순이가 집에 들어가자 거실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부엌에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은 순이가 이 집에 온 뒤로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저녁했어요. 많이 못하지만 된장찌개라도. 순이는 신발을 벗다가 멈췄습니다. 지수의 얼굴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 웃음과 같았습니다. 부드럽고 살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요즘 어머니가 힘드신 것 같아서요. 준서 오빠 일도 있고, 제가 며느리인데 이런 것도 못 해드리면 안 되잖아요. 지수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정성이 들어간 상차림이었습니다. 순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습니다. 잘 끓인 찌개였습니다. 맛있네. 순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지수가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어머니 입맛에 맞을지 걱정했거든요. 밥을 먹는 동안 순이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왔습니다. 아침에 느꼈던 서늘함이 된장찌개의 따뜻함에 조금씩 녹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가 방에서 나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지수가 준서에게도 찌개를 떠주었습니다. 준서가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지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이런 저녁이 매일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숟가락 끝에서 잠깐 머물렀습니다. 지수가 설거지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몸은 편했습니다. 어쩌면 지수가 달라지려고 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순이는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볍고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습니다. 지수였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발소리가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났습니다. 순이는 눈을 떴습니다. 이불 속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현관 밖 복도에서 지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낮에 들었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지시를 내리는 것 같은 톤이었습니다. 짧은 문장을 빠르게 내뱉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어조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까 된장찌개를 끓여주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전화가 끝났는지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수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순이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불 아래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웠습니다. 아까 밥상에서 느꼈던 따뜻함이 가슴 어딘가에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이는 그 따뜻함을 놓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의 맛, 다행이에요 하며 웃던 지수의 얼굴, 설거지까지 하겠다던 목소리. 그것들이 진짜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지수가 달라지고 있다고,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순이는 그날도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나는 손이 평소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특별히 아픈 데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가 어제와 비슷하게 무거울 것이라는 것을. 세수를 하고 조끼 유니폼을 걸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을 순이는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오래 들여다볼수록 손해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낡은 파마머리가 귀 뒤로 넘어갔습니다. 순이는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관리소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낙엽 몇 장이 바람에 굴러다녔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보면서도 빗자루를 들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걷고 나서 뒤를 돌아보며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관리소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전날 밤 마시다 만 보리차 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싱크대에 넣고 물을 받았습니다. 전등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들어왔습니다. 그 빛 아래서 순이는 오늘의 업무 목록을 펼쳤습니다. 224동 복도 전등 교체, 지하 주차장 배수구 점검, 이번 달 안전 점검 서류 정리. 아무것도 이현철과 관계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순이는 첫 줄에 형광펜을 그었습니다. 오전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경비실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서류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무게가 실린 걸음. 이현철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현철이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순이는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현철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민원을 들고 왔나 싶어 순이가 고개를 들었을 때 이현철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그냥 안부를 물으러 왔던 것입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더라고요. 혼자 하시기에 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순이는 볼펜을 쥔 채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른 일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현철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깐 서 있었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내린 채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 기미가 없었습니다. 이현철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신호 앞에서 더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순이는 볼펜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경비실 쪽으로 가는 발소리였습니다. 빠르지도 않았고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다 사라지고 나서도 순이는 한동안 볼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류 위에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현철의 뒷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반백머리, 반듯하게 입은 경비 유니폼,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옷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에게는 어울렸습니다. 그 등이 돌아가는 것을 순이는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인 것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었습니다. 다음 줄로 넘어갔습니다. 오전 10시 무렵 창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창고는 관리소 안쪽 작은 방이었습니다. 청소 도구들과 교체용 전구들, 오래된 안내문 묶음, 입주민 민원 기록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정리는 한참 됐습니다. 순이는 팔을 걷었습니다. 낡은 박스들을 드러내고 먼지를 닦았습니다.
버릴 것과 놔둘 것을 구분해 쌓아갔습니다. 입주민 이름이 빼곡히 적힌 오래된 서류들, 고장난 손전등, 쓰다 남은 테이프 묶음. 1시간쯤 지났을 때 선반 맨 아래 칸에서 낡은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순이는 처음에 그게 무슨 책인지 몰랐습니다. 표지가 낡아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꺼내서 먼지를 털었습니다. 손끝에 묵은 먼지가 묻어났습니다. 앨범이었습니다. 졸업 앨범이었습니다. 표지에 작은 글씨로 연도와 대학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종이가 눅진하게 변색돼 있었습니다. 오래된 물건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순이는 잠깐 앨범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두고 간 것인지 기억이 없었습니다. 입주민이 놓고 간 것인지, 이전 관리소장이 쓰다 남긴 것인지, 버려야 하나 싶었지만 손이 먼저 표지를 넘겼습니다. 페이지가 뻑뻑하게 열렸습니다. 빼곡한 얼굴들이 나왔습니다. 사방 2cm 남짓한 사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눈동자가 반짝이고 머리카락이 풍성한 얼굴들. 순이는 손가락으로 그것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모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 그러다 멈췄습니다. 손이 멈춘 것이 먼저였습니다. 뇌가 따라오기 전에 손이 먼저 알았습니다. 사진 하나 아래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연철. 순이는 눈을 좁혔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글자가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또렷하게 이연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얼굴은 젊었습니다. 순이가 지금 알고 있는 얼굴과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눈이 같았습니다. 깊고 조용한 눈. 그 눈만큼은 수십 년이 지나도 같았습니다. 순이는 그 페이지에서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사진 가장자리를 짚었다가 뗐습니다. 앨범이 자꾸 뻑뻑하게 덮이려고 했습니다. 순이는 손으로 누르며 계속 그 페이지를 봤습니다. 그러다가 옆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왼쪽 페이지였습니다. 이연철 사진이 있는 페이지의 바로 맞은편. 거기에도 작은 사진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중 하나의 이름을 보는 순간 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순이.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순이는 오랫동안 그 두 페이지를 봤습니다. 젊은 자신의 얼굴과 젊은 이연철의 얼굴이 책을 펼친 채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수십 년 뒤에 낡은 창고 구석에서 이렇게 펼쳐질 것을 몰랐습니다. 순이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펼쳤습니다. 같은 학과였습니다. 사진 위 학과 이름을 보니 분명했습니다. 같은 해, 같은 학과. 그러면 같이 수업을 들었을 것입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것입니다. 이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몰라봤을까? 아니, 알아봤을까?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처음 이연철이 민원을 들고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가? 눈빛이 낯설지 않다고 느끼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다 비슷해 보인다고 그렇게 넘겼습니다. 이연철은 알았을까? 그 질문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창고 안이 조용했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윙윙거렸습니다. 순이는 앨범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약간 저렸습니다.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앨범을 가슴께 안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팔을 내렸습니다. 이연철을 찾아갔습니다. 경비실 앞에 섰을 때 순이는 2번 망설였습니다. 한 번은 문을 열기 전에, 한 번은 이연철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러나 이미 거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소장님. 이연철이 일어섰습니다.
아침에 차갑게 대했던 기억이 있는지 표정에 무언가 조심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순이는 앨범을 내밀었습니다. 창고에 있었어요. 이 선생님 거 맞죠? 이연철이 앨범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를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찾다가 발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순이는 보고 말았습니다. 경비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진 것을 순이는 느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조금 열린 것처럼 서늘하고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 이연철이 앨범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앨범 뒤쪽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에 끼워진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반으로 접혀 있었고 접힌 부분이 변색돼 있었습니다. 이연철이 그것을 순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돌려줘야 했는데 못 돌려줬어요. 순이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오래된 볼펜 자국이 색이 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글씨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신의 글씨였습니다. 도서관 세시, 경제학 노트,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약속 메모였습니다. 수십 년 전에 적어 건넨 별것 아닌 쪽지. 그런데 이연철은 그것을 앨범 사이에 끼워 지금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연철이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참 젊었지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해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 순이는 쪽지를 손 안에 쥐었습니다. 주먹을 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바닥을 감쌌습니다. 종이가 얇고 서늘했습니다. 경비실 밖으로 늦가을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준서가 있었습니다. 계단 옆 낮은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캔맥주가 옆에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따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평소보다 처져 있었습니다. 낮에 전화가 있었습니다. 준서가 받지 않아서 순이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안 받으면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유가 있으면 때가 되면 말하는 것이 준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습니다. 순이는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캔커피 2개, 동전을 넣었습니다.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또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밖으로 나와 준서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캔커피 하나를 준서 앞에 놓았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를 봤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차 한 대가 불빛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편의점 간판 불빛이 아스팔트 위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아무것도 안 물어봐? 순이는 캔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탄산이 없는 커피였습니다. 조금 달았습니다. 물어볼 게 없어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서가 캔커피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땄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이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의자 위에 식어가는 밤 공기 속에 나란히 준서의 어깨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처져 있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힘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봤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몇 번째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거기 앉아 있었고 엄마가 옆에 앉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밤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준서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0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외투를 벗었습니다. 의자에 걸쳤습니다. 조끼 유니폼을 벗고 낡은 실내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이었습니다. 세수를 2번 했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낮에 넣어둔 쪽지가 있었습니다. 꺼냈습니다. 잠시 봤습니다. 방 안의 불빛 아래서 보면 글씨가 조금 더 잘 보였습니다. 도서관 3시, 경제학 노트, 순이 자신이 적은 것인데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런 약속이 수십 번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현철은 이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갖고 있었을까? 그 질문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소리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순이는 한참 그 종이를 봤습니다. 그러다가 지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살갑게 웃던 얼굴이었습니다. 현철 씨가 좀 이상한 것 같더라는 말을 했던 얼굴. 순이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어서 아침에 이현철을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손 안의 쪽지가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순이는 쪽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설레는 것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가슴 안에서 부딪혔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부딪혔습니다. 어느 쪽이 이겼는지 순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불을 당겨 덮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순이 방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순이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이불 속에서 잠깐 천장을 봤습니다. 어젯밤에 쉽게 잠들지 못했던 것이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무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조끼 유니폼을 걸쳤습니다. 서랍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아도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밥솥에서 밥이 보온 중이었습니다. 지수가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된장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지수가 밝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살가웠습니다. 순이는 손을 씻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응. 상이 차려졌습니다. 준서도 내려왔습니다. 셋이 앉았습니다. 지수가 국을 떠 순이 앞에 먼저 놓았습니다. 순이는 수저를 들었습니다. 밥을 몇 숟가락 뜨는데 지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 있잖아요. 숟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국을 떴습니다. 어머니랑 되게 친하신 것 같던데요. 말투가 부드러웠습니다. 걱정하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그런데 순이는 그 말이 어디를 향해 날아오고 있는지 느꼈습니다. 같은 단지에서 일하니까. 순이가 짧게 받았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요즘 입주민들이 많이 보거든요. 두 분이 같이 다니시는 것도 보고 혹시 어머니가 불편하신 건 아닌지 해서요. 지수가 준서를 한번 봤습니다. 준서는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불편할 거 없어? 순이가 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수가 웃었습니다. 환하게. 아, 그렇군요. 제가 괜한 걱정을 했나 봐요. 하면서 국그릇을 들었습니다. 순이는 밥을 먹으면서 그 웃음을 봤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눈도 웃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함이 이상했습니다. 지수의 웃음은 항상 완벽했습니다. 틈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웃을 때는 어딘가 틈이 있어야 하는데 지수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마셨습니다. 낮에 지수는 방에 있었습니다. 준서는 독서실에 나갔고 순이는 오전 일을 마치고 관리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단지 안은 한산했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이어진 생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엄마였습니다. 지수가 받았습니다. 엄마. 딸, 어제 문자 받고 전화하려다가 늦을 것 같아서. 이연철이라고 했어? 지수의 등이 조금 펴졌습니다. 응.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야. 이름이 이연철이고 나이는 64 정도 돼 보여.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엄마가 무언가를 떠올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혀를 차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이연철? 거기 그 사람이 있어? 외할머니 친정 쪽에 그 이름이 있었어. 내가 어릴 때 한번 들었나? 얼굴은 모르고 멀긴 한데 닿기는 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야, 왜 물어봐? 그냥 이름이 익숙한 것 같아서. 별거 아니야. 지수가 가볍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손 안에서 천천히 돌렸습니다. 화면이 켜졌다 꺼졌다 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눈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뭔가가 풀리는 얼굴이었습니다. 단단히 잠겨있던 자물쇠에서 열쇠가 돌아가는 것처럼 지수는 일어섰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한번 다듬었습니다.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아무것도 흐트러진 것이 없었는데 그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경비실은 단지 정문 옆에 있었습니다. 지수가 거기 들어서는 것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단지 안 사람들 대부분이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거나 외출 중인 시간이었습니다. 이연철은 경비실 안에서 업무 일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정중하게, 조용하게, 안녕하세요. 바쁘신 것 아닌가요? 이연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수를 봤습니다. 준서 아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 들어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요. 지수가 자리를 잡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저희 친정 쪽에서 어른이 계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엄마한테 연락이 와서 알게 됐는데 혹시 저희 외가 쪽으로 먼 어른이 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연철의 눈이 잠깐 움직였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읽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일이라서요. 이연철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지수가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니랑 너무 가깝게 지내시면 집안 어른 입장에서 좀 곤란하지 않으실까 해서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파트 안에서 소문 같은 것도요. 이연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어머니도 오해받으실 수 있잖아요. 두 분 다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머니가 이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분이니까요. 이연철은 지수를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당황한 것은 잠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얼굴이 지수의 말을 다 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흘려듣지 않았다는 것을. 지수가 일어섰습니다. 참견이 심했죠. 괜찮으시면 그냥 잊어주세요.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아침 밥상에서와 똑같은 웃음이었습니다. 틈이 없는 웃음. 경비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연철은 한동안 그 닫힌 문을 봤습니다. 업무 일지가 펼쳐진 채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볼펜이 아까 내려놓은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연철은 그것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한번 멈췄습니다.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관리소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걷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이가 관리소에 출근해 전등을 켰습니다. 오늘의 업무 목록을 펼쳤습니다. 지하 주차장 배수구 점검, 55동 엘리베이터 소음 민원 확인. 경비실 쪽에서 발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8시가 넘었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민원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순이가 지하 주차장 쪽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연철이 반대편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외부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좁은 복도 안에서 마주보게 됐습니다. 이연철이 먼저 봤습니다. 소장님,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평평했습니다. 순이를 보는 눈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맞추는 것 같으면서 맞추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조금 옆으로 비껴 있었습니다. 네. 순이가 답했습니다. 이연철이 지나쳤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나치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순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은 채로 두어 걸음을 더 갔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느려졌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도 끝에 이연철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반듯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경비 유니폼의 등판이 보였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달랐습니다. 같은 걸음인데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감추고 걷는 사람의 등이었습니다. 고든 척하는 등이었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순이는 그 뒷모습이 복도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다시 발을 옮겼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점검 목록이 살짝 구겨져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던 것을 순이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졸업 앨범을 돌려줬고 쪽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앞에서 준서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뭔가 잘못한 것이 있었는지 생각해봤지만 생각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없는데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관리소 안에 순이 혼자였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낮에 점검했던 서류들이 책상 위에 정리돼 있었습니다. 더 할 일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어서지지 않았습니다.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서랍이 생각났습니다. 손이 서랍 손잡이 쪽으로 갔습니다. 잡았습니다. 그러나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바닥으로 짚었습니다. 나무가 서늘했습니다. 오래된 서랍장 특유의 결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흐릿한 글씨가 생각났습니다. 도서관 세시, 경제학 노트,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도 모르는데 꺼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이연철의 눈이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달랐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순이는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억울하지도 못했습니다. 억울하려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무엇이 닫혀버린 것인지. 순이는 손을 서랍 위에 올려둔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관리소 창문 너머로 단지 안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났습니다. 순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계속 윙윙거렸습니다. 보리차가 더 식었습니다. 서랍을 열지 않은 채로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순이는 외투를 집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관리소 문을 잠갔습니다. 나오면서 경비실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발이 먼저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평소보다 조금 길게 느껴졌습니다. 현철은 그날 이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침 관리소 문을 여는 순이의 손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자물쇠를 돌리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전등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들어왔습니다. 보리차를 올렸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경비실 쪽으로 눈이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업무 목록을 펼쳤습니다. 볼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할 일이 3가지였습니다. 순이는 첫 번째 줄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복도 점검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현철과 마주쳤습니다. 현철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도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갔습니다. 관리소로 돌아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상하게 오늘은 그게 좋았습니다. 오전 업무를 마치고 관리소 앞 계단을 내려서는데 현철이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찰을 마친 것인지 점퍼 앞서풀 여미며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딱 마주쳤습니다. 현철이 멈췄습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차네요. 별것 아닌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순이는 그 말이 귀에 남았습니다. 날씨 이야기였는데 날씨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순이가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게요. 현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나쳤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춥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그날 오전 일찍 회사로 나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서는 뒷모습이 단정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지수가 회사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협력사 납품 계약 재검토, 그것이 명목이었습니다. 지수는 팀장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특정 계열사 하나의 계약 조건이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숫자가 들어간 보고서였습니다. 논리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깔끔했습니다. 그 계열사 이름을 받아든 동료가 잠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여기 오래된 거래처 아닌가요? 저희 쪽 납품 물량 절반이 여기서 승인 나는 건데요. 계약 끊기면 우리 쪽이 타격이 더 크지 않나요? 지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다시 맞춰야죠. 갑이 바꾸자고 하면 바꾸는 거예요. 동료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납품 계약의 결정권은 계열사 파트장에게 있었습니다. 그 파트장이 사인을 해야 물량이 움직이는 구조였습니다. 지수는 그 파트장 자리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건 아랫선에서 올라온 번호와 이름이었고 지수는 그것을 확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회의 날짜가 잡혔습니다. 회의실은 지수 회사 건물 5층에 있었습니다.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테이블 하나. 지수가 먼저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기업 파트장 자리가 맞은편이었습니다. 담당자들이 들어오기 전에 지수는 서류를 펼치고 볼펜을 정렬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협력사 직원 2명이 먼저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대기업 파트장이 들어왔습니다. 순이었습니다. 낡은 파마머리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였습니다. 조끼 유니폼이 아니었습니다. 짙은 색 재킷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같았습니다. 관리소에서 순이를 봐왔던 그 눈빛, 단단하고 조용한 눈. 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볼펜이 서류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순이는 회의실 문을 들어서다가 맞은편 자리에 앉은 지수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굴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그냥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사회를 보는 사람이 오늘 안건을 설명했습니다. 납품단가 조정건, 계약 조건 재검토건. 순이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안경을 꺼내 썼습니다. 지수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이 회의를 자신이 주도해서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부분 질문 드려도 될까요? 목소리가 관리소에서와 달랐습니다. 낮고 또렷했습니다. 회의실에 맞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래 이런 자리에 앉아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사회자가 물론이죠 하고 답했습니다. 순이가 서류의 한 항목을 짚었습니다. 지난 계약 대비 단가가 12% 조정됐는데요. 이 부분 산출 근거를 볼 수 있을까요? 지수 쪽 자리가 조용했습니다. 지수가 동료를 봤습니다. 동료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순이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안경 너머로 지수를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로 눈을 내렸습니다. 회의 내내 지수의 얼굴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50분짜리 회의였습니다. 순이는 그 50분 동안 5번 질문했습니다. 모두 서류 안의 숫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들이 쌓일수록 지수가 올린 보고서의 논리가 흔들렸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순이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재킷을 여몄습니다. 지수가 가방을 집어들면서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순이가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이 잠깐 서로를 봤습니다. 순이가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동료에게 인사를 건네고 회의실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지수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순이 파트장 신분이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퍼졌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퍼졌습니다. 아파트라는 공간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평소에 순이를 아줌마 취급하던 입주민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너무 몰라봤죠.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순이가 빗자루를 든 채로 봤습니다. 저는 그냥 소장이에요. 여기선. 짧았습니다. 그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입주민이 지나가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경비실 앞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이 순이를 보며 허허 웃었습니다. 늘 보던 얼굴인데 하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무렵 지수가 단지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이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걸어오다가 순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수의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순이가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지수가 순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표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단지 안벤치 쪽에서 현철이 일어섰습니다. 지수가 현철을 봤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네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현철 씨, 저 아까 어머니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요. 현철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 동작 하나가 조용했습니다. 저는 오 소장님 욕하는 사람하고는 말을 섞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지수 쪽을 지나쳐 경비실 쪽으로 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굳어 있었습니다. 단지 안이 잠깐 조용했습니다. 순이는 그 장면을 멀리서 봤습니다. 관리소 창문 너머로였습니다. 현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수의 표정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철이 돌아서는 뒷모습으로 알았습니다. 현철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듯한 어깨, 흔들리지 않는 걸음. 순이는 창문에서 눈을 걷었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파일에 꽂았습니다. 관리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녁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순이는 조끼 유니폼 앞서풀 여몄습니다. 단지 안을 걸었습니다. 평소 퇴근길이었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런데 두 걸음쯤 지났을 때 발이 잠깐 느려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오랫동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가 건 전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짧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난 지수의 얼굴이 달랐습니다. 뭔가를 손에 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단지 안경비실 불빛이 보였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파트장 신분이 알려진 뒤로 관리소를 대하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인사가 깊어졌습니다. 말을 거는 입주민이 늘었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신다고, 소장님 덕에 단지가 깨끗하다고. 전에는 없던 말들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말들을 짧게 받아넘겼습니다. 저는 그냥 소장이에요. 여기선.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새벽에 출근했습니다. 분리수거를 감독했습니다. 복도 전등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철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여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멀었습니다.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경비실 앞을 지나갈 때 눈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고 나면 등 쪽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오후 늦게 순이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문자창을 열었습니다. 현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대화가 오래전이었습니다. 앨범을 돌려줬던 그날 이후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순이는 한참을 봤습니다. 그러다 썼습니다. 오늘 날씨가 춥네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송을 눌렀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업무를 봤습니다.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읽음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없었습니다.
순이는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핸드폰을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뚜껑을 덮듯이 닫았습니다. 그리고 보리차를 올렸습니다. 지수가 경비실을 찾아간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단지 안이 조용할 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습니다. 현철이 경비실 안에 있었습니다. 지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수가 들어섰습니다. 현철이 일어났습니다. 지수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사실은 어머니 걱정이 돼서요. 현철이 지수를 봤습니다.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지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가 이번에 계약건으로 자리가 생기셨잖아요. 그게 좋은 일이긴 한데 혹시 주변에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요. 현철 씨가 가까이 계시다 보니까 어머니가 현철 씨 쪽 인맥을 이용하려 한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현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수가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런 오해가 어머니한테 상처가 될까봐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머니가 오해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현철 씨도 그러시면 곤란하실 거고요. 말이 끝났습니다. 현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문이 닫혔습니다. 현철은 오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지수가 걸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현철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지수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뾰족한 말은 없었습니다. 걱정하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자꾸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순이가 자신을 이용하고 있을 리 없다는 것을 현철은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순이가 오해받는 것은 달랐습니다. 순이가 뭔가를 잃는 것은 달랐습니다. 현철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관리소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는 이미 다 정리됐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먼저 갔습니다. 낡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도서관 3시, 경제학 노트,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자신이 적은 글씨였는데 기억이 없는 글씨였습니다. 그런데 이현철은 이것을 수십 년을 갖고 있었습니다. 앨범 사이에 끼워서 순이는 그 글씨를 한참 봤습니다. 그러다 쪽지를 접었습니다. 천천히 접었습니다. 서랍에 다시 넣으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수십 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가고 아들을 키우고 몸을 움직여야 살 것 같아서 관리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오늘은 혼자라는 게 처음으로 서러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한 방울이었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뒀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닦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닦으면 더 나올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랬습니다. 눈물이 난 것을 없었던 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쪽지를 손 안에 쥔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관리소 안이 조용했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서였습니다. 순이는 목을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엄마 밥은 먹었어. 순이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응, 먹었어. 준서가 잠깐 조용했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아? 순이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경비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관리소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이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쪽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닫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등을 껐습니다. 어두워진 관리소 안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현철은 순이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흘째였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낮았습니다. 순이는 평소처럼 관리소 문을 열었습니다. 전등을 켰습니다. 보리차를 올렸습니다. 업무 목록을 펼쳤습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사흘이었습니다. 문자를 읽고도 답이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묻는다고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자꾸 느렸습니다. 그날 오전 준서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지수가 출근하고 난 뒤였습니다. 준서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페이지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지수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나가면서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준서는 그것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준서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발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 사진이었습니다. 알림 미리 보기에 잠깐 뜬 사진. 아이였습니다. 2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오래 그 화면을 봤습니다. 지수를 닮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자신을 닮지도 않은 아이였습니다. 그냥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본 적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준서는 그게 누구인지 생각하다가 멈췄습니다.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물컵을 들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준서는 책상 앞에 앉지 않았습니다.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지수가 유산이라고 했던 그 시기, 병원에 같이 가지 못했습니다. 시험 준비 중이었고 지수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준서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뒤로 지수가 달라졌습니다. 더 바빠졌습니다.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었습니다. 준서는 그것을 회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낙방을 거듭하는 동안 지수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그 사진이었습니다. 준서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수와의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메시지들을 올려봤습니다. 2년 전 그 시기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창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여전히 낮았습니다. 준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했습니다. 떨릴 것 같았는데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무언가를 피해 다니다가 드디어 마주선 사람처럼 몸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관리소 문이 열렸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서였습니다.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조금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들어와 순이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앉았습니다. 순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내려놓고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숙인 채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려고. 순이는 준서를 봤습니다. 아들의 옆얼굴이었습니다. 턱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흔들리다가 이제 겨우 땅을 밟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준서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꼭 쥐지 않았습니다. 그냥 얹었습니다. 준서가 눈을 감았습니다. 관리소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수가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벗는데 거실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준서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가 불을 켰습니다. 왜 이렇게 어둡게 있어? 준서가 일어섰습니다. 지수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준서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5년 동안 봐온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준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야. 지수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기 전에 준서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진 봤어. 그 아이. 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다 지수가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준서야, 오해야. 그건 오해라고. 내가 설명할게. 들어봐. 준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지수가 매달렸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수야. 그 아이 아버지가 내 아들이 아니지. 순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때 순이가 일어섰습니다. 소파 옆에 앉아있던 순이였습니다. 조용히 거기 있었습니다. 지수는 순이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순이가 지수를 봤습니다. 지수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며느리한테 진 적이 없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지수의 목소리를 잘랐습니다. 지수가 순이를 봤습니다. 순이는 이미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 자리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철이었습니다. 문 쪽에 서 있었습니다. 준서가 찾아갔던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지수가 현철을 봤습니다. 무언가 기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집안 어른이 자신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현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 편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현철이 걸었습니다. 지수 쪽이 아니었습니다. 순이 쪽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안이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현철의 발소리만 났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순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조용히 조여들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는데 고르지 못했습니다. 현철이 순이 앞에 섰습니다. 가만히 섰습니다. 순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철이 순이를 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수십 년 전 졸업 앨범 속 눈빛과 같은 눈이었습니다. 깊고 조용하고 오래된 눈이었습니다. 현철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순이의 손 위에 천천히 올려졌습니다. 순이는 빼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따뜻하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50년 가까이 혼자였던 손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을 키우고 새벽마다 관리소 문을 열었던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단단하게 굳은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처음으로 따뜻했습니다. 순이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흔들렸습니다. 현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거실 안에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오래전 같은 학과였던 두 사람. 수십 년이 지나 같은 아파트에서 만난 두 사람. 말 한마디 제대로 못 건네고 멀어졌다가 다시 멀어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여기 서 있는 두 사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지수가 나갔습니다. 준서가 서류를 챙겼습니다. 거실이 정리됐습니다. 순이와 현철이 아파트 복도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복도 끝에서 불어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발치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현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했어요. 순이가 앞을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나란히, 말없이, 밤새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이는 이불을 당겨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현철의 손이 따뜻했다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잠이 들었고 아침이 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달랐습니다. 순이는 관리소 문을 열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겨울 내내 손을 파고들던 그 날카로운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부드럽고 조금 촉촉했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한번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전등을 켰습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마당이 보였습니다. 화단 가장자리에 뭔가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작고 연한 것들이었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잠깐 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커피가 됐습니다. 머그컵에 따랐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흐릿한 글씨가 거기 있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커피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지났을 때 관리소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였습니다. 단정했습니다.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출근길인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잠깐 시간 되세요. 순이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지수가 앉았습니다.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말투가 부드러웠습니다. 조심스러운 척이 잘 됐습니다. 순이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로 지수를 봤습니다. 지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계약건 있잖아요. 저희 팀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한 번만 더 검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소장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순이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지수가 계속했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준서 때문에도 그렇고, 집안일도 그렇고, 이 계약이 잘 되면 저도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요. 아이 때문에도요. 순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수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차린 것은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이. 순이가 그 단어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수를 봤습니다. 지수가 눈을 내렸습니다. 관리소 안이 조용했습니다. 커피포트에서 물 끓는 소리만 났습니다.
지수가 다시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웃으려 했습니다. 그때 문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준서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준서를 봤습니다. 준서야. 준서는 지수를 봤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그 눈빛을 순이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낮고 조용하고 물러서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가던 해에 12살이었던 아이가 어떻게든 어머니 곁에 있으려고 버티던 그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지수가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준서야,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준서가 비켜섰습니다. 막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지나쳤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수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순이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을 준서 앞에 밀었습니다. 준서가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있었습니다. 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순이가 준서를 봤습니다. 아들의 옆얼굴이었습니다. 3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어릴 때와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안고 혼자 버티다가 더 이상 안 될 때 겨우 말을 꺼내는 아이였습니다. 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야. 준서가 순이를 봤습니다. 내가 힘든 건 엄마도 알아. 그런데 있잖아. 힘들어서 틀린 게 아니야. 힘들어서 눈을 감은 거잖아. 그게 달라. 준서의 눈가가 움직였습니다. 순이는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였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준서가 일어섰습니다. 나갔다 올게. 순이가 끄덕였습니다. 준서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순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화단에 연한 것들이 아까보다 조금 더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였습니다. 퇴근 무렵이었습니다. 순이가 관리소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아파트 입구 쪽에 사람이 보였습니다. 현철이었습니다. 경비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기다렸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순이가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날렸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현철이 말했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순이가 짧게 답했습니다. 아직요. 현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단지에서 같은 공기를 마셔온 두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옆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느끼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현철이 먼저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이만 들어갈게요. 내일 봬요. 순이가 끄덕였습니다. 현철이 걸어갔습니다. 반듯한 어깨, 조용한 걸음. 순이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경비실 문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잠깐 더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 더 있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공기 안에, 이 저녁 안에 조금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이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그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보리차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아파트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단이 보였습니다. 낮에 봤던 그 연한 것들이 불빛 아래 있었습니다. 순이는 오래 그것을 봤습니다. 남편이 먼저 갔을 때 순이는 몸을 움직여야 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관리소 문을 열고 빗자루를 들고 서류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봄은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순이는 머그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순이는 그날 처음으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참는다고 다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늦게 나타났다고 다 스쳐가는 인연도 아니었습니다. 순이는 오늘도 그 자리에 섰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관리일이나 하는 주제라는 말을 등 뒤에 꽂은 채로. 그런데 이상하죠. 그 말이 상처가 아니라 훈장처럼 느껴지는 날이 오더랍니다. 버텼기 때문에, 끝까지 혼자였지만 버텼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답답하셨다면, 혹은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따뜻해지셨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짐을 싸셨겠습니까? 아니면 이를 악물고 끝까지 남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그 손을 잡으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절절하고 더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운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